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영원한 숙제, 특히 이 코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블랙헤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헤드의 원인과 집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세안 및 관리법, 그리고 시술 및 치료 방법까지 이 영상 한 편만 감상하셔도 이 블랙헤드의 걱정을 벗어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블랙헤드,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산화된 피지 덩어리입니다. 원래 우리 모공 입구를 통해 피지, 즉 개기름이 잘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이 모공의 입구가 어떤 이유로 좀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지가 저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 피지가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입구 부분이 좀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코에 많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피지가 얼굴 중 가장 많이 분비되는 부위가 바로 이 코이기 때문입니다. 모공은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비례해서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코에 모공이 넓고 블랙헤드가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코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피층이 다른 부위보다 또 두껍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모공구멍이 살짝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 고여있던 피지가 돌출이 되면서 산화되는 면적도 크고 또 산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블랙헤드의 형태로 자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블랙헤드를 없애려고 막 코팩을 쓰시죠. 자, 하지만 코팩을 자주 쓰면 이 강한 접착력 때문에 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모공 확장 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뿐 아니라 블랙헤드 자체에도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평상시에 피지가 작은 모래같이 덩어리로 고형화되는 현상이 없다면 사실 굳이 코팩과 같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세안법입니다. 자, 블랙헤드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클렌징 오일로 어떻게 세안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을 일단 깨끗이 닦고 손에서 물을 완전히 닦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손에 물기가 있으면요, 이때 클렌징 오일을 짜면 이 손에서 유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에 물기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만 덜어냅니다. 자,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손에 짜서 이 블랙헤드가 있는 코, 미간, 앞광대, 턱과 같은 이 국소적인 부분에만 묻혀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닦는 게 아니라 묻혀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오일이 모공 안쪽까지 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살짝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손에 물을 한 줌 묻혀서 한 30초 정도 문지릅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마찰을 거의 안 주는 느낌으로 문질러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또 물로 이 클렌징 오일과 물이 섞인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닦아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근데 이 앞에서 물로만 닦아내게 되면 이 유화된 오일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서 2차 세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섞인 후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블랙헤드만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코나 미간, 턱, 앞광대 부분을 이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할 때는요. 사실 국소적인 부분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주의사항인데 만약에 이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맨 얼굴에다가 매번 블랙헤드 없앤다고 매일마다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이중 세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피부 표면에 있는 피부 장벽에 정상적인 기름막도 닦이게 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꼼꼼하게 문지르되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 블랙헤드를 없애겠다고 막 코 주변에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코 부위의 불금증과 혈관 확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막 찬물로 닦는 이러한 세안법은 모공 크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혈관벽에도 자극을 줘서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안은 항상 미온수로 일정한 온도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관리 제품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중 제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살리실산 제품입니다. 살리실산 등의 이 피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지를 녹이는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함유가 높은 보습제를 사용해 보는 건데요. 단단한 조성을 가진 피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피지를 구성하는 지질 조성을 좀 변화시키는 이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좀 높은 보습제 등으로 피지를 좀 묽게 하는 접근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부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고 만성적인 블랙헤드나 동반된 모공 확장 문제는 결국 피부과 시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공 치료는 모공을 넓어져 보이게 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케이스와 의사의 치료 견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는 모공 속을 청소하고 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들입니다. 우리가 스킨 스케일링 혹은 아쿠아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술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이죠. 모공 깊숙이 박힌 피지나 블랙헤드를 좀 제거를 해서 모공을 좀 청소하는 기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화가 빠르거나 블랙헤드가 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시술이나 관리를 중단하더라도 이러한 시술은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지 파괴술이나 이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자, 피지가 덩어리로 단단하게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에 피지를 줄이는 약 처방이 좀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지 분비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로아큐탄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비슷하게 피지 분비량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 피부심이 제일 강조하는 시술이 있죠. 뭐죠? 피지 파괴술입니다. 바늘로 직접 고주파를 내보내게 해서 피지를 선별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거든요. 이게 약이든 시술이든 피지의 과다 분비가 원인이신 분들은 이 피지 자체를 좀 줄이는 상황이 선행되지 않으면 피지가 계속 차서 고형화되기 때문에 이 코팩 등으로 제거해도 일주일 정도면 피지와 이 블랙헤드가 다시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공 주변의 콜라겐 재생을 통한 모공 축소 방법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콜라겐 주사라고 하죠. PDLLA, 주베룩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런 제품들은 이 폴리디엘 락틱 엑시드라는 물질을 통해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좀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쪽에 콜라겐을 채우는 시술들이 사실 최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이 큐어제과와 같은 니들리스 인젝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고압으로 분사시키는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라거나 아니면 피부 재생을 시키는 다른 부스터 계열의 시술을 함께 병행을 해서 이 콜라겐 및 피부 재생력을 좀 강화해서 노화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류의 시술들을 상황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시술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피부 장벽에 손상을 붙는 자극적인 필링 방법보다는 이러한 피부 안쪽의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하는 시술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블랙헤드 관리는 단기적인 제거보다는 꾸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지켜서 집에서 관리를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심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